손자왈. 예. 병자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예. 손자가 말하기를 병이라는 것은 국지대사, 국가의 대사다. 예.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의 생사와 그다음에 국민이 앞으로 처할 상황과 나라의 존재와 멸망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도. 손자병법 내내 그 다음에 손자병법 말고도 다른 경을 읽을 때도 이 도라는 것에 대한 정의랄까? 그 다음에 이 의미랄까? 이건 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글자를 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손자병법에서 제 생각으로는 병이라는 글자와 맞먹는 그리고 최소한 병이라는 글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게 이 도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도라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명령을 한다. 어떻게? 미녀상 동 민 백성 그 다음에 더불려 상 위쪽과 동 같이 만든다.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 또 다른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있지 않습니까? 한자에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글자는요 점점점 단어의 뜻이 늘어나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도의 첫 번째 뜻이 이런 겁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도라고 합니다. 결국엔 또 정치죠. 예, 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윗사람과 하나가 되면 결코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를 살피고, 자, 백성들하고 위하고 얼마나 잘 뭉쳐져 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천을 살핍니다. 천은 뭐야? 하늘이죠? 하늘, 예. 예, 하늘이 뭐겠습니까? 군주. 천기,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이 주는, 하늘이 주는 환경들, 이런 걸 살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고마를 풀이를 해놨어요. 음양, 한서, 시제 이렇게 딱 풀이를 해놨어요. 음양의 조화 이런 거겠죠. 추위, 더위, 이런저런 상성들, 한서, 춥고 덥고 하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파트 이런 걸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지는 땅지입니다. 지형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해놨냐? 가깝고 멀고 좁고 넓고, 그 다음에 험하고 평탄하고, 그 다음에 사지 생지 죽을 땅 살 땅 이런 것까지도 모조리 살피는 것. 그 다음에 장 도천지장, 장은 그 장수장자 장군, 우리나라에 장군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규율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곡제, 관도, 주용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요 5가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너 주제를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알면 이길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요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건 못 이깁니다. 손자는 좀 더 친절하게, 그럼 요걸 갖고 뭐를 봐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이제 너한테 적용하기 힘들지? 이러면서 더 디테일하게 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보는 방법을 7가지를 줬습니다. 어떤 거요? 좀 쉽게. 자, 첫 번째 문장. 군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군주는 도가 있느냐, 어느 편이 더 도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도가 나왔죠. 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담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손자병법에서는. 네. 그래서 이 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라고 했어요. 도를 정치. 방금 얘기했잖아요. 치도. 정치의 도다. 다스리는 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주숙, 유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군주는 유도, 도가 있느냐, 어느 편이, 어디가 더 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더 정치 잘하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나라가 전쟁도 잘할 거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네요. 예. 장군이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천지 얘기 나왔죠. 네. 예. 지금 상황과 싸움에 관련된 그 지형, 이게 누구한테 더 유리한가. 그 다음에 법령이 잘 서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병이 나옵니다. 병중수강. 병이 아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군사. 그 다음에 무기. 그렇죠. 군에 관련된 모든 것. 예. 심지어 전쟁이란 뜻도 여기 들어있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병중, 무리 중자를 같이 썼습니다. 자국의 군대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게 누가 더 강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졸 나옵니다. 사졸. 사졸이 뭐라 그랬죠? 병사. 예, 사졸. 병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사졸은 얼만큼 숙련,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상벌이 어느 편이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제가 여기에 말한 게 7개거든요. 요걸로 너의 주제를 판단하고 상대방과 비교도 해라라는 겁니다. 군주는 누가 더 정치를 잘하는가. 예,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상과 벌이 얼마만큼 명확한가. 신상, 필벌. 제일 중요하죠. 예. 요때는 신, 상, 필벌이 아니라 신상과 필벌로 나누는 겁니다. 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 예. 그것이 얼마나 더 명확한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나도 볼 수 있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뭐랄까 전쟁을 치를까 말까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손자가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승부를 가늠해본다.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만약 내 계책을 들어줘서 당신이 장군이 그것을 쓰면 반드시 이길 거다. 그러면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당신이 장군이 나의 계책을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질 거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지 않고 떠날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문장이 뭐냐면 조조가 추려냈었어도 괜찮은 문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문장을 살려둔 것은 분명히 조조도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뭐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나도 이것을 도울 거다. 한마디로 내 말대로 해라. 요 말을 써놨어요. 살려뒀어요. 조조가. 이 시계편에서 중요하지 않은 편이 없는데 아까 맨 앞에는 자기를 보는 주제를 파악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 법을 얘기를 했다면 시계편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를 얘기를 해놨냐면 전술에 관한 좀 총론적 얘기. 그러니까 전술에 관한 컨셉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전술이요? 예, 그 전략하고 전술하고 나눌 때 그 약간 하부 개념인 전술 그거 말입니다. 직접 군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술의 가장 상위 개념, 모든 전술은 이 컨셉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손자병법 전체로 따졌을 때 병, 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술을 좀 더 정확하게는 용병수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력 얘기가 나와요. 세력? 예. 그러니까 전술의 개념을 이야기에 앞서 세력이라는 말로 그 인간에 대한 그 본성 얘기를 살짝 다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예. 세력이란 게 뭐죠? 글자 그대로 하면 인간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그 무리의 기세? 뭐 그런 무리들의 힘? 이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인간들의 무리는 뭘로 움직이냐? 그 한마디로 세력은 이익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그것을 잘 조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력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되면 그걸 그때그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세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지. 왜? 이익이 변하는 거죠. 평상시에 몇 년에 걸쳐서 있어야 될 이익의 변화가 전쟁터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거죠.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말하기 쉽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쵸. 예. 그런데 요 다음을 보면 이 손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요 얘기를 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은 이런 거다. 그러면 전쟁에서 세력을 어떻게 제어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용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 그 병, 도, 다음에 중요한 글자 그거 하려고 이렇게 앞에 얘기가 길었는데요. 여기에도 용병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자, 예, 병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이번에는 용병, 용병술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 용병이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병은 기본적으로 적을 속이는 거예요.
이 괴가 바로 세 번째로 중요한 글자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에 뒤에 전술 부분 10편을 관통하는 컨셉입니다. 오. 그래서 이 괴, 속이는 것에 대해서 14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한 14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 거죠. 예. 첫 번째, 능력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의 인생을 전쟁판으로 치면 내 몸을 쓰는 게 용병술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가까운 것을 노리는 척하면서 먼 곳을 보는 것. 먼 곳을 보는 척하면서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 그 다음에 적을 항상 혼란 상태에 놓은 다음에 공격하고. 적이 튼튼하고 이 내실이 있으면 그다음에 적이 분노한다. 적이 분노하면 손자는 뭐라고 했냐면 소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세를 낮춰서 적이 교만하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쉬고 있으면 피곤하게 만들고 적들끼리 친해. 이 나라 저 나라 친해. 그럼 어떻게? 두 나라 사이가 떨어지게 만들고 공격할 때는 항상 무방비한 곳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말은 이렇게 썼지만 급소를 노려라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그리고 항상 적이 뜻하지 않는 곳을 노려야 한다. 되게 뭐 뒤쪽은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만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되게 와닿죠. 그리고 모든 것은 비밀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안. 보안은요, 상대방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도. 그렇지. 모든 작전을 아랫 사람까지 다 알잖아요. 이러면 적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승산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예, 아까 얘기했죠? 14가지.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7가지. 이 리트머스로 그렇죠. 테스트. 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바로 승리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승산을 뽑아야 한다. 참 대단한 분이네 진짜. 용병은 속이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클라우제비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아 그래요? 예, 막상 전쟁 해보면 아는 거지.